여러분이 매년 무심코 받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반 병원에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실제로 많은 병원들이 여러분의 불안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검사를 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과잉 진료를 서슴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요? 실제로는 여러분의 건강보다 병원 수익에 더 관심이 크지 않을까요? 단 5분만 투자하면 쓸데없이 들어가는 수백만 원을 아끼고 진짜 필요한 검진만 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지갑을 모두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정혜진입니다. 올해로 85이 되었고 의사 생활만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2번은 진료를 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하고 또 저 스스로도 겪은 건강검진의 진짜 민낯을 솔직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진짜 내 몸에 필요한 검사만 쏙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물론 건강검진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검진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검진은요, 마음의 병을 만들고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하고 결국 정작 중요한 건강관리를 망치게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8세 강정순 어르신은 매년 종합검진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해 MRI에서 뇌 백질 변화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사실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는 흔한 변화인데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그 불안에 휘말려 밤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까지 오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 검사 하나로 병은 없는데 마음의 병을 얻게 된 셈이죠. 이런 분 정말 많습니다. 명심하세요. 검진은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꼭 받아야 하는 검사는 어떤 것인지,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는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검사는 꼭 해야 하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나에게 꼭 필요한 건강검진만 고르는 법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85세 의사인 제가 꼭 받는 검사 2가지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85세가 된 지금도 꼭 받는 검사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 안 아픈데 꼭 받아야 하나요? 하시는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대장암은요, 초기엔 아무 증상이 없어요. 변이 잘 나오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용종, 그러니까 혹이 자라고 있을 수 있거든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72세 김태숙 어르신도 그랬어요. 배가 아프지도 않았고 평소처럼 잘 지냈는데 건강 강좌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됐고 조직 검사에서 초기 암세포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 자리에서 제거했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김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생님 말 안 듣고 밀었으면 지금쯤 큰일 났을 뻔했어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는 병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늦으면 간이나 폐로 퍼지고 그때는 치료도 어렵고 돈도 많이 듭니다. 저도 60세 이후로는 5년마다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받고 있어요. 몇 해 전 1cm짜리 용종이 하나 나와서 바로 제거한 적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검사는 미리 병이 생기기 전에 받아야 진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50세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으면 5년마다 한 번 하세요. 혹이 발견되면 1년에서 3년마다 재검사하세요. 75세까지는 적극 권장합니다. 80세 이후엔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대장 내시경은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한 번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에이 귀찮아 하다가 큰 병을 놓치는 경우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꼭 받는 검사 위내시경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겐 정말 중요한 검사예요. 계속 가볼까요? 두 번째로 꼭 받아야 할 검사 바로 위내시경입니다. 속도 편한데 꼭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위암은 초기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속이 거북하다, 더부룩하다 이런 증상 느낄 때면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0세 이춘희 어르신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국가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초기 위암이 발견됐고 내시경으로 간단히 절제해서 수술도 없이 완치되셨습니다. 그 어르신이 하신 말 아직도 기억나요. 3년 동안 미루다가 겨우 받았는데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이처럼 위암은 초기에만 발견하면 살 확률이 95% 이상입니다. 하지만 뒤늦게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30%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위내시경이 생명을 구하는 검사입니다. 저 역시 60대 초반부터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았고 70대 후반에는 위염과 장상피화생 같은 위암 전 단계 병변이 발견되어 그 이후로는 매년 검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요즘은 수면 내시경이 보편화돼서 검사 받는 동안 거의 기억도 안 납니다. 옛날처럼 힘들게 받던 시대는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그럼 언제부터 받아야 하냐고요? 40세부터 2년에 한 번 받으세요. 위염 헬리코박터균 위암 가족력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80세 이후는 건강 상태에 따라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이 검사도 비용이 아주 저렴해요. 국가검진 대상자면 1만 원 남짓이면 됩니다. 효과는 크고 부담은 적은 검사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검사 3가지 중 첫 번째, 심장 초음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심장 검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꼭 들어보셔야 해요. 계속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절대로 아무나 받으면 안 되는 검사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검사인데 뭐가 문제야? 하시겠지만 사실은 증상이 없는 건강한 분들에겐 거의 쓸모가 없는 검사예요.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판막이나 근육, 혈액 흐름을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흉통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고 심장병 가족력도 없는 분이라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검사는 비용이 15만 30만 원 정도로 비싼 편인데 대부분의 경우 별 의미 없는 노화성 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듣고 심장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하고 괜히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69세 박경자 어르신은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심장 초음파를 받으셨는데요. 경미한 대동맥 판막 석회화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노인분들에겐 흔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설명했지만 그 말을 듣고 너무 걱정이 되셔서 잠을 못 자고 운동도 멈추고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이처럼 병이 아니라 나이 때문인 변화도 무서운 병처럼 들리게 되는 것,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도 80세 때 종합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았지만 아무 증상도 없고 심전도도 정상이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혈압관리, 규칙적인 운동, 염분 줄이기 같은 진짜 중요한 습관에 집중했어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심장 초음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고려하세요. 첫째, 흉통, 호흡곤란, 부정맥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둘째, 의사 진찰에서 심장 잡음이 들릴 때. 셋째, 이미 심장 질환이 있어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그 외에는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검사, 뇌 MRI와 MRA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내 머릿속이 어떤지 궁금해서 받으셨던 분들 꼭 들어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 검사는 뇌의 구조나 혈관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찍는 검사예요. 뇌졸중, 뇌출혈, 종양이 의심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검사죠. 하지만 문제는 아무런 증상도 없는 건강한 분들이 막연한 불안 때문에 이 검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쓸데없는 이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불안감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병원 이곳저곳 전전하게 됩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73세 김정열 어르신도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뇌 MRI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무증상 뇌 백질 변화. 의사는 나이에 따라 흔히 있는 소견이라고 했지만 김 어르신은 내가 치매에 걸리는 거 아닌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잠도 못 주무셨고 우울감까지 오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이상 소견이 나와도 실제로 병으로 발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뇌 MRI와 MRA의 문제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용이 높습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듭니다. 게다가 보험도 잘 안 되는 검사입니다. 둘째, 검사 시간이 길고 폐쇄 공포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30분 이상 좁은 통에 누워 있어야 하니까요. 셋째, 불필요한 병명으로 불안감만 키웁니다. 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다는 식의 생각이 생깁니다. 저도 80세에 어지럼증이 심해서 MRI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별 이상은 없었지만 그 답답한 검사 기계 속 30분은 정말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그걸 아무런 증상 없이 반복하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검사는 이런 경우에만 필요해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마비나 감각 이상이 올 때, 말이 어눌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질 때, 기억력이 갑자기 심하게 떨어질 때, 의사가 분명한 판단 근거를 가지고 권했을 때, 그 외에는 정기적으로 MRI를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검사 세 번째, PET 스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혹시 암이 있을까봐 이런 마음에 받으시는 분들 많지만 그게 오히려 몸과 마음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받으면 안 되는 검사, 바로 PET 스캔입니다. 이 검사는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암세포나 이상세포를 찾아내는 검사예요. 정밀하고 정교한 검사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받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불필요하게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4세 이도영 어르신도 프리미엄 종합검진에 포함된 PET 스캔을 받으셨는데요. 검사 결과 갑상선에 약간의 대사 증가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 너무 걱정하셨고 추가로 조직 검사까지 받으셨지만 결과는 단순한 양성 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 넘게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지옥 같았어요. 혹시 암이면 어떡하나, 죽는 거 아닌가. 검사 결과보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더 괴로웠다고 하셨어요. PET 스캔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한 번 받는데 100만에서 150만 원까지 듭니다. 게다가 대부분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둘째, 방사선 노출 문제가 많습니다. 방사선 노출이 일반 엑스레이보다 수십 배 많아요. 특히 고령자에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성 질환도 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 염증 같은 것도 암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가 검사,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하고 큰 심리적 고통이 뒤따릅니다. 저도 83세 때 오래된 기침 때문에 PET 스캔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그 검사 결과
기다리는 일주일, 인생에서 가장 길고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검사는 이런 경우에만 고려하세요. 첫째, 이미 암 진단을 받은 분이 전이 여부나 치료 효과 확인을 위해 받을 때. 둘째,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열, 통증이 있을 때. 셋째, 다른 검사에서 의심 병변이 나왔고 확진이 어려울 때. 그 외에는 건강한 분이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PET 스캔은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검사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정리 단계로 넘어가서 꼭 필요한 검사와 불필요한 검사를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꼭 받아야 하는 검사 2가지와 불필요할 수 있는 검사 3가지를 말씀드렸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꼭 필요한 검사 2가지입니다. 첫째, 대장 내시경.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시작해서 정상이면 5년마다, 용종 있으면 1년에서 3년마다 하세요. 그리고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90% 이상 완치됩니다. 둘째, 위내시경.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받으시고 위염, 가족력, 헬리코박터균 있으면 매년 받으셔야 합니다.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95% 생존합니다. 다음으로 불필요할 수 있는 검사 3가지입니다. 첫째, 심장 초음파. 증상이 없고 심장병 위험 요인이 없으면 받을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는 소견으로 불안만 키웁니다. 둘째, 뇌 MRI, MRA. 두통마비 등 신경 증상이 없으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과도한 불안을 유발하고 너무 비싸 부담이 큽니다. 셋째, PET 스캔. 이것은 암 진단 목적 외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방사선 과다 노출 위험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고 가짜 양성 판정을 내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건강검진도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내 나이와 가족력과 현재 건강 상태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가 설명하는 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종합해서 판단하셔야 해요. 단순히 병원에서 권유한다고 해서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받는 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검사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만 제대로 받는 것. 그게 현명한 건강관리입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의사인 제가 직접 건강검진을 고를 때 사용하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이 기준만 기억하면 검사로 불안해지는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건강검진을 선택할 때 항상 따지는 3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 기준만 기억하셔도 괜히 걱정하게 되는 검사는 피하실 수 있고 정말 필요한 검사는 놓치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 증상이 있느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냥 막연히 검사 받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두통도 없고 어지럽지도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하고 뇌 MRI를 받는다. 이건 필요 없는 검사입니다. 반대로 배가 자주 아프고 변이 이상하다. 그땐 대장 내시경 꼭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증상이 있어야 검사 받을 이유가 생깁니다. 두 번째, 결과가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느냐?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와도 아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자는 식이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PET 스캔에서 작은 변화가 나왔는데 좀 더 지켜봅시다 하로 끝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냥 걱정만 늘어난 거예요. 검사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다음 행동이 바뀌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검사의 이득이 위험보다 크냐? 검사에는 항상 위험도 있습니다. 과잉 진단, 방사선 노출, 정신적인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PET 스캔은 엑스레이보다 70배에서 100배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MRI는
폐쇄 공포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정상 노화인데도 병처럼 들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요. 꼭 명심하세요. 검사를 받을 땐 과연 이게 나에게 이득이 클까?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 세 가지 기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증상이 있느냐? 결과가 생활을 바꿀 수 있느냐? 이득이 위험보다 크냐? 이 기준은 저뿐 아니라 세계적인 의학계에서도 강조하는 검사 선택의 핵심 원칙입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진짜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검사보다 더 강력한 건강 비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혹시 이렇게 들리셨나요? 검사 받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말은 검사에만 의존하지 마세요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또 85세가 된 지금까지 건강을 지키며 느낀 건 이것입니다. 진짜 건강은 병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생활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누구보다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검사보다 더 중요한 세 가지 건강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꾸준히 걸으세요. 걷기는 심장, 혈관, 뇌, 소화기관 모두를 살리는 전신 운동입니다.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점은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저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0분 정도 걷습니다. 햇볕을 받으며 걷고 나면 마음이 환해지고 하루가 가볍게 시작돼요. 만약 걷는 게 어렵다면 집 안에서 발구르기,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매일입니다. 둘째, 소리 내어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를 깨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신문, 책, 성경 뭐든 좋습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이건 말하기, 듣기, 이해하기, 기억하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뇌 운동이에요. 특히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신문 한 꼭지를 소리 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가끔 손주들에게 편지도 써요. 글을 쓰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셋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마음의 병을 막는 백신입니다. 노인분들이 병에 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을 안 만나서예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걱정이 커지고 그 걱정이 몸까지 병들게 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전화라도 하고 동네 지인과 인사라도 나누는 것, 이게 면역력의 출발점이에요. 이 세 가지는요, 병원에서 검사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뇌를 살리고 몸을 지키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이제부터 건강검진을 제대로 선택하고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마지막 정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검사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는 걸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진짜 내 몸에 맞는 건강검진을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실천 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평소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강검진 3단계 실천법입니다. 1단계는 종합검진 대신 선별검진으로 바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다 받는 종합검진을 선호하시는데요. 이건 돈도 많이 들고 불필요한 검사까지 받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정답은 선별검진입니다. 꼭 필요한 검사만 골라서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 정도만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증상이 생기면 그때 해당 검사만 추가하면 됩니다. 병원에서도 패키지가 아닌 검사 개별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2단계는 의사에게 이 검사를 왜 해야 하나요? 물어보기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할 때 그냥 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검사는 어떤 증상 때문에 필요한가요? 이 결과가 나오면 치료 방법이 달라지나요? 검사의 이득과 위험은 뭔가요? 묻는다고 무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현명한 태도예요. 3단계는 결과에 휘둘리지 않기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는 정보일 뿐이지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MRI에서 작은 변화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당장 병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사가 지켜보자고 하면 그대로 지켜보시면 됩니다. 결과 하나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삶 전체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검사, 꼭 필요한 것만 고르기. 검사 이후 의사에게 묻기.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여러분도 이 원칙으로 지혜롭게 검사하고 불필요한 걱정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북 포항에 사는 76세 이정순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5년 전부터 매년 대형 병원에서 종합검진 패키지를 받으셨어요. 심장 초음파, 뇌 MRI, PET 스캔까지 모두 포함된 고가의 검진이었죠. 남들 다 받으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이셨대요. 하지만 매번 결과지를 받아볼 때마다 한두 개쯤은 애매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심장 판막이 조금 두꺼워졌네요. 뇌의 혈관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갑상선에 대사 활성 부위가 있어요. 의사 설명은 대부분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으로 끝났지만 그 어르신 마음속엔 불안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잠이 안 오고 운동도 무서워서 멈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곧 큰 병 생길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게 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제 강의를 유튜브에서 보셨대요. 검사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 병원에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검사 목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증상 없으니 생략한다. 뇌 MRI는 증상 없고 혈압 관리 잘 되고 있으니 생략한다. PET 스캔은 가족력도 없고 암 의심 증상 없으니 생략한다.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만 정기적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매일 걷기, 식사 조절, 신문 소리 내어 읽기.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6개월 뒤 어르신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걱정 안 하니까 몸이 진짜 가벼워졌어요. 예전엔 검사 때문에 아팠다면 지금은 생활 습관 때문에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이정순 어르신은 지금도 3년마다 대장 내시경, 2년마다 위내시경만 받으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검진은 내 몸을 불안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정순 어르신처럼 불필요한 검사 대신 올바른 선택과 생활 습관으로 삶의 질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걸 제대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검사가 오히려 걱정과 지출만 늘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은 조기 발견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심장 초음파, MRI, PET 스캔은 증상 없으면 불필요한 걱정만 늘릴 수 있는 검사입니다. 생활 습관이 곧 진짜 예방입니다. 걷기, 소리 내어 읽기, 사람 만나기 등은 검사보다 훨씬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저는 이제 85세가 되었고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얻은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 걷고 누군가와 인사하고 밥 잘 챙겨 드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그것이 검진보다 강한 백신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노년을 건강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 몸을 지키는, 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들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